안녕하세요. 런업 수학연구소 정태환입니다. 오늘 이제 최초로 하는 유튜브 콘텐츠인데, 콘텐츠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미 대학생이신 분을 모셔가지고 고등학교 수험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 또는 조언받을 수 있는 것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재학 중인 안수지라고 합니다. 혹시 요즘 MBTI가 유행인데 MBTI는 무엇이죠?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ENFJ. ENFJ요. 정말 3개 빼고 다 틀렸어요. 네. 가장 먼저 MBTI, 안수지 씨의 MBTI를 맞춰주신 학생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입시를 하셨는지, 뭐 수시로 하셨는지 정시로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수시로 합격을 했고, 수시 6개 중에서 5개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었고, 1개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넣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교과전형은 차이가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은 내신뿐만이 아니라 비교과들도 같이 본다는 의미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아니라 교과 성적만 보고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수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시로 전략을 짤 수도 있고 수시로 짤 수도 있잖아요. 수시가 왜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저는 1학년 때부터 스카이를 정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근데 당시 수학 성적이 너무 낮았기도 했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더 유리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1학년 때부터 비교과를 많이 준비하면서 종합전형으로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학생들마다 어떤 친구는 좀 더 수시가 유리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정시가 좀 더 유리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의 친구는 더 수시가 유리하다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수시가 유리한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동아리나 독서나 채택 같은 것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친구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시와 같은 친구들은 조금 더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고, 방학이나 그리고 시험 기간이 아닌 그런 기간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정시에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실 때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이랑 제일 하기 싫었던 과목, 못했던 과목. 근데 저는 국어를 정말 좋아하고 자신 있었는데 수학을 정말 너무 싫어했어요. 수학 왜 싫어하셨죠? 우선 그 숫자를 보는 것만 해도 약간 고통스러웠고 이게 네. 그런 친구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로 싫었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왜 존재할까? 왜 나를 존재해서 괴롭히게 만들까? 시간 관리 하셔야죠. 그렇겠어.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대학에 다니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을 싫어해. 그러면 이제 수학이 근데 싫지만 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네. 수학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원래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 국어나 영어, 사회 같은 과목들은 그래도 시험 기간에 공부하면 곧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수학은 정말 잘 봐야 60점 이러고.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부터. 이거 그럼 진성 못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 네.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과정으로 올랐죠? 어느 시기에 네.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했을 때 확 오르게 된 거예요? 우선적으로 제가 수학을 싫어하니까 너무 기피를 했던 기억이 나요. 피했다. 그래서 네, 일단 공부 시간도 수학에 절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했고 의도적으로 피했고, 내 목표가 스카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전략을 바꿨어요. 내가 수학에 절대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학년 때는 이제 수학이 4등급, 3등급 정도였고 모의고사는 조금 더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내가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인강을 스스로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인강을 모두 들었고, 그리고 수학학원에서 내주는 교재뿐만이 아니라
혼자 기본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뭐 센이나 RPM 이런 다른 사설 문제집 같은 것들도 여러 번 3회독 정도 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나 뭐 이해를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가 커지진 않죠. 네. 흥미가 커지진 않을까. 흥미가 커지진 않을 네. 것 같고 3회독을 한 게 그냥 여러 문제집 6개 푼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양치기가 좋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지금도 네. 뭐 얘기하니까 양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양치기를 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문제집을 막 7개를 사가지고 월요일은 이거 풀고 화요일은 이거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겹치는 문제가 많은데 아는 문제만 풀게 되고 모르는 문제는 계속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쉬운 내가 익숙한 문제만 계속 네. 풀게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집을 뭐 6, 7개 풀어도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라리 문제집 2, 3개를 딱 공략을 해서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고 모르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풀 때는 아는 문제 위주로 풀었고 2, 3번 풀 때는 세모 친 거나 별표 친 거 위주로 더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인데 같은 책을 여러 번 풀 때 그대로 다시 풀어요? 아니면 그 다음엔 틀린 것만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친구들 꽤 있어요. 저도 좀 비슷하게 동의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한 10번을 푼다라고 하면은 나라면 한 2번 정도는 그대로 그냥 전부 다 풀어봤을 것 같고 나머지는 세모 친 거 틀린 것만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수학 성적이 그러면 이제 막 올랐다는 건데 그 시기는 언제예요? 그 시기가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2학년 1학기 내신을 봤는데 그때가 미적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간 기말 둘 다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1등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은 고1부터 고3까지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하면서 네.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어요? 힘든 점 있었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저는 내신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문자 A였어요.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2학년 1학기 때 수학을 1등급을 받으면서 네. 이제 1.0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왜냐면 1학년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1등을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어머 쟤 누구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알게 되니까 2학년 2학기 때도 이 성적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이제 보는데 열심히 이제 풀고 가채점을 하는데 이제 저는 30번까지밖에 문제가 없는데 반장은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31번은 3번, 32번은 4번 이렇게 해서 35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옆에 있는 친구 시험지 딱 봤는데 없는 거예요, 저만. 아, 실제로 없었어요? 네, 실제로 없었어요. 아, 그럼 잘못 인쇄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양면 인쇄가 돼야 되는데 제 것만 단면 인쇄가 돼서 마지막 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고 그대로 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시험을 원래 볼 수 있는 것보다 좀 망치고. 그쵸. 객관식 5개가 이미 날라갔으니까. 그럼 그 뒤로 약간 성적이 약간 하향된 거예요? 네, 그게 첫날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인드가 좀 컸냐면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는데 그때는 어차피 전교 1등 망했고 내신 1.0 망했는데 이거 봐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영어, 국어 이런 것도 더 전날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나아버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이벤트를 겪으면 사실 그 뒤로 계속 나버릴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요? 저는 그때 딱 든 생각이 1.0 아니면 의미 없다. 전교 1등 아니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번아웃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그러면 성적이 저 꼭대기까지 갔다가 쭉 내려가니까 나 이제 대학교 못 간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간다. 이런 생각이 커서 모든 걸 놔버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주위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때 도움이 많이 됐던 방법이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공부를 하루 종일 하다가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 이제 다시 이 감을 되살리기 위해서 공부 1시간만 해보자.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2시간만 해보자. 그 다음 주에는 3시간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차근차근씩 다시 올려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공부하던 거에 비해서 공부 양이 좀 많이 낮다고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시 목표를 세우고 올려갔던 것 같습니다. 양이 적어도 네. 아무튼 작은 성취감에 의미를 둔다. 네. 제가 그때 수험생활 하면서 가졌던 습관 중에 되게 안 좋았던 게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1등급이네? 나는 3등급인데 4등급인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너무 커져서 그것도 합쳐져서 같이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다 극복해서 잘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돌아간다면 내가 어떤 부분들은 좀 고치고 싶다. 어떤 부분을 내가 고친 생활을 했으면 더 나은 수험 생활을 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수험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정말 안 했어요. 운동을 왜 안 했냐면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이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운동을 정말 하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번아웃이 왔을 때 제가 물론 이겨냈지만 그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출구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게 왔던 것 같거든요. 멘탈 관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돌아간다면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출구를 꼭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재미있었던 일 또는 기억에 많이 남는 좋은 일, 좋은 기억 이런 건 뭐가 있어요? 좋은 기억. 제가 번아웃이 심하게 왔을 때 그때가 이제 3학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겠다. 대학교 안 가겠다. 이랬고 3학년 때? 네. 근데 심지어 제가 1, 2학년 때는 2G폰을 썼었는데 네. 3학년 때 올라가면서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이게 좋은 기억인가? 그만큼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고 그때 당시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시즌이 있었는데 네. 자기소개서 안 쓰겠다. 대학교 원서 안 넣겠다. 이럴 정도로 번아웃이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문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그리고 따로 불러다가 이제 예쁜 말 해주시고 힐링되는 말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랬던 덕분에 자기소개서도 잘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입시도 완주할 수 있었던 게 그 선생님 덕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 선생님께 가장 고마워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억은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줬던 기억?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네. 경험이구나. 그렇구나. 뭐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장래 희망은 검사.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책학과를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굳이? 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검사 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면